네, 반대말이죠. 오히려 그 한국인들은요, 간의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해서 오히려 더 홍조증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오히려 빨개지는 사람이 술에 더 취약하다는 거고, 또 해장술이 숙취 해소에 좋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다들 술과 친하지 않아서 먼 것 같습니다. 답을 못 하셔요. 사실 그 이미 알코올이 축적된 상태에서 또 알코올을 집어넣으니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근데 이런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술을 또 먹고 또 술을 먹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는 술잔 돌리기 문화가 있잖아요. 자기가 한 잔 받으면 또 타인에게 건네고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어떤 감염의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쁜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못된 상식을 잘 지적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강인환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뭐 소개해 주실, 네. 네. 저기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아침에 좀 헤맸었습니다. 이게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그 혼례에 대한 책인데요. 주로 그 저자는 없어요. 서울특별시에서 편찬된 책인데 고대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의 그 혼례에 대한 거를 담았는데 그 개인의 어떤 생각을 담은 게 아니라 옛날의 고서 책을 번역해가지고 부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에 나열이 돼서 페이지수는 그리 많지 않는데 저번에 그 작은 도서관에 가가지고 우연하게 이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그때 사서 중간중간에 이제 보았는데 우리나라 그 옛날에 고려 시대 때에 우리나라가 과거에 보면은 조혼이라고 해서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그런 풍속들이 많았는데요. 그 조선 시대 때 와가지고 남자는 15, 여자는 14살로 이렇게 더 이상 결혼을 일찍 못하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결혼을 여성들이 나이가 조금 많고 남성들이 나이가 조금 어린 상태에서 그 고려시대 때도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는데 그리고 한 300년 전 이전에는 처가살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300년 이후에 지금같이 이렇게 시집살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있었지. 그전에는 주로 여자 집에 가서 남자들이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마 재미는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지금 현재도 읽고 있고 또 읽고 계속 몇 번 지금 거듭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공녀라고 해서 여성을 이렇게 바친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에 공녀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딸을 일찍 결혼시킨 게 유래가 돼가지고 그렇게 조혼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대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 동거라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 옛날에도 우리가 민며느리 제도 할 때도 결혼을 금방 시킨 것보다는 여성을 남성 집에 가서 나이가 조금 더 신랑보다는 많죠. 꼬마 신랑이라고 있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좀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되면은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옛날에도 그런 동거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뭐 크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옛날에 고대와 현대의 혼인 문화에 대한 변천 과정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는 모계사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많이 적용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어떻게 14살, 그 어린 나이에 그때 결혼을 하면 너무 이해가 안 돼. 지금도 13살, 14살 이러면 너무 어린데요. 그 당시에 그게 결혼이 된다는 게 저는 지금도 그때는 더 왜소하고 성에 대한 것도 더 몰랐을 테고 더 정말 이렇게 취약했을 텐데 그렇게 일찍 결혼을 했었는가에 대한 게 왜 그랬나라는 걸 해서 요즘에 한번 많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고난이 많을수록 철이 빨리 든대요. 지능이 빨리 발달하고. 그리고 고난이 없으면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늦어지는 거죠. 철이 드는 게. 그래서 옛날에 그러면 충분히 과거에는 가능했다고 합니다. 철이 더 들었다라는 말인가요? 과거에는? 그렇죠. 훨씬 빨리 드는 거죠.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밥을 했대요. 부뚜막에 올라가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엄마가 밥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 어머님은 살아계시고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지금 97세인데 그분들이 결혼을 할 때 양반집은 그 결혼을 갖다가 부모들이 결정을 해서 결혼식장 날 살짝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처음 본 게 아버지 얼굴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시대 때는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을 한 그런 시대도 있죠. 네. 아침부터 재미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가문을 중시하던 시대였으니까요. 네. 김남국 선생님 얼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서 대표님 오늘 구연동업 들려주실 거죠? 대표님 네. 그거 기억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 그런가요? 그러면 더 좋은 걸로 부탁합니다. 잊어버리실 줄 알고 지금 옆길로 세려고 그랬더니 저는 제가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웃는 경우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처음에 대화가 무슨 경제적인 정치적인 얘기보다도 물론 아는 것도 부족하지만 저는 좀 웃을 수 있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처음 만나자마자 너네 집은 어때?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에 많이 접하는 거는 이제 유머 자료집을 좀 보고 있고 제가 그렇게 실천을 해보려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하면서도 제가 웃기도 해요. 원래 유머 같은 거는 상대가 웃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하면서도 이상해서 제가 웃기도 하는데요. 오늘 책은 절판됐더라고요. 절판됐는데 귓구멍 하나만 가지고 숨바꼭질하면서 사는 것은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그림은 홍성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뭐 같으세요? 귓구멍 하나만 가지고 숨바꼭질하면서 사는 것은 이건 수수께끼 될 수도 있고 유머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유머가 즐겁기도 하고 스트레스 우리가 웃을 수 있어서 제가 유머를 좀 보고 있고 중간중간에 바늘 아닌가요? 바늘? 비켰어. 맞아요. 바늘입니다. 그래서 바늘의 역할이 보면은 그 위에 이제 힌트를 주는 게 가늘고 긴 몸에 귀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귀에다가 흰색, 검은색, 다른 색깔의 댕기를 끼우고 숨바꼭질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딱 간단하게 풀어보고 사람들이 몰랐을 때 그 이제 후속 힌트를 주는데요. 두 번째, 초록색 집에 하얀 집 속에 빨간 집 속에 까만 애들이 모여 사는 게 뭐일까요? 수박. 수박. 역시 세상하고 소통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너무 재밌어. 이해되세요? 보세요. 초록색 집에 하얀 집 속에 빨간 집 속에 애들이 모여 있는 거는 C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른다 그럼 힌트 주는 게 나는 동글동글합니다. 사람들은 초록색 집보다는 하얀색 집, 빨간색 집을 좋아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씩 답이 나오고요. 검어도 희고 희어도 검고 붉고도 검은 것은 제가 한번 유머집에서 풀기는 했어요. 검어도 희고 희어도 검고 아시는구나. 붉고도 검은 것은 밤이나 낮이나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번 두 번째 힌트예요. 그림자. 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넘어가 그러면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똑같고 붉은색을 입거나 빨간색을 입나 어쨌든 그 형태는 그림자 형태에서 똑같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이 세상에서 흉내쟁이입니다. 흉내를 가장 잘 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거울. 아이고. 맞아요. 뼛속에 물 속에 황금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뼛속에 물이 있고 물 속에 황금이 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나는 눈, 코, 입도 없고 몸통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잘 챙겨 먹습니다. 이제 세 번째 힌트. 삶습니다. 네 번째 힌트. 사람들이 단백질이라고 좋아합니다. 삶은? 달걀, 계란. 뼛속에 아. 물이 있고 물속에 황금이 있고 나는 눈, 코, 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통만 있습니다. 계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 나이. 나이. 네, 선생님 맞습니다. 위로 먹고 옆으로 싸는 것은 이거 힌트 줘버렸네. 저 위로 우체통. 우체통. 그것도 비슷한데 아니에요. 주전자. 아니에요. 주전자. 대패. 그게 뭐예요? 아마 아니요, 대패는 밑으로 먹고 위로 싸는 거예요. 위로 먹고 싸는 거. 공윤수 원장님한테 제가 저번에 본 것 같은데 맷돌. 위로 그렇죠. 먹고 옆으로 싸는 거. 아. 나는 주전자도 그렇지 않나요? 위로 먹고 옆으로. 위로 먹고 위로 싸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유도할 때 주전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토론도 되고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마지막입니다. 가시 안에 매끈 안에 털 안에 먹을 수 있는 거. 밤. 옥수수. 밤. 옥수수. 옥수수도 되고 밤도 되는데 답은 밤입니다. 가시 안에 매끈. 하나만 더 해봐요. 마른 옷은 벗고 젖은 옷은만 입는 거. 빨랫줄.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안에도 보니까 30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가장 공감되는 내용만 지금 몇 개 뽑아왔는데 제가 하면서도 우스운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가시덤불 아래 송충이 있고 송충 안에 이 얼굴에 대해서 표시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책이 있는 건데 덤불 밑에 도마, 여기에 도마가 도마 밑에 눈썹 송충이 밑에 깜빡이 눈, 깜빡이 밑에 홀쭉이 코, 그 홀쭉이 밑에 쩝쩝이 밑에 낭떠러지. 이 표현 자체가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다른 얘기 같은 것도 많이 이 얼굴을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싶어서 이거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아침에 좀 늦잠 잤습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유머하고 이 수수께끼를 했던 거는 우리가 좀 즐겁게 살자는 뜻에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귓구멍 하나만 가지고 숨바꼭질을 하는 것을 해서 읽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유머를 이렇게 들려주셔서. 네. 좀 저는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릿이라는 책인데요.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안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걸 연구해가지고 천재들에게 주는 상인 메가저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릿의 뜻은 불굴의 의지, 투지, 집념 등으로 번역을 하는데 열정이 있는 끈기, 즉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걸 그 테드에 가서 강연을 했었는데 이 책에는 1000만 돌파라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그 찾아서 봤더니 3,300만이 돌파를 했더라고요. 참고하신다 그러면 5분짜리니까 한번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먼저 그 맥킨지 앤 컴퍼니의 그 컨설턴트로 입사를 했는데 본인의 적성이 교사가 자신의 천직임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머리 좋은 학생들이 공부를 더 못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성적이 좋은 것은 머리 나쁜 학생 아이들이었다는 거죠.